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워낙 요즘 핫한 주식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했지만 굉장히 핫한 주식인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순전히 제가 이 카카오뱅크를 제 개인적 입장에서 과연 이걸 사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카카오뱅크가 10년 뒤에 한 어느 정도 주가가 돼 있을까,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해보면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순전히 개인적인 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 딱 어제 금요일 날 지난 8월 6일 날 상장해서 뭐 딱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아주 단촐합니다. 일별 차트로 보면 너무 단촐해서 제가 아까 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분으로 해놨는데 분으로 해도 굉장히 막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죠. 그래서 처음 이제 장 시작할 때 시초가는 53,700원에 시작을 해서 쭉 51,000원에까지 빠졌다가 이때 산 사람들은 좋았겠어요. 그래서 쭉 막 급상승을 해서 6만원대를 보이다가 계속 6만원대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장 종료할 때쯤에 이제 뭐 67,400원 뭐 이 정도 하다가 막판 동시호가 때 69,800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1년 8월 6일 종가로는 69,800원을 이제 형성했고요. 시가총액이 33조 1,6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중에 최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21년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으로는 자기 자본은 2조 8,495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28조 6,164억 원이고요. 그리고 자산은 자기 자본의 10배인데요. 이따가 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은행에 있어서는 이 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자산은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그 식당을 창업을 할 때 내 돈 1억으로 창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인테리어 하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1억을 빌려서 그 창업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어쨌든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돈이 자산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본은 내가 투자한 돈, 또 내가 번 돈, 그러니까 실제 내 돈이죠. 그리고 부채는 은행에 빌린 돈, 남한테 빌린 돈인데 어쨌든 자산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총 돈이고 자기 자본이 실제 내 돈, 부채가 있고 요 합친 게 자산인데 보통 부채는 적은 게 좋죠. 그냥 사업을 하면서도 부채는 안 지는 게 좋잖아요. 빚은 없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금융업은 틀립니다. 은행은 빚이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빚이라는 게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많이 맡겨야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딴 사람한테 또 더 비싼 이자를 받고 빌려줘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은 이 자기 자본보다도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한 수치가 돼요. 왜냐하면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니까 자기 자본보다도 자산이 중요하고 자산이 얼마나 많냐가 사실 은행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다. 근데 어쨌든 작년이 아니고 올해 1분기 3월 말 기준으로 그 자기 자본은 2조 8,495억 원인데 자산은 28조 6,164억 원으로 약 자기 자본의 10배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신규 상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해서 조달한 금액이 2조 5,525억 5천만 원 정도를 이번 신규 상장을 통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통해 조달한 금액이 2조 5,525억 원 정도다. 그리고 1분기 순이익이 한 467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2분기에서 4분기까지 2, 3, 4분기 순이익이 한 뭐 1분기 한 500억 났다고 보면 한 1,500억 정도 뭐 비슷하게 난다면 1,500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하겠지만 뭐 좀 더 오르겠죠. 그 상장도 했고 순이익을 더 본다고 해서 한 2천억 정도 순이익을 올해 보지 않겠나 남은 3분기 동안. 그래서 그 21년 말 예상되는 자기 자본이 얼마냐? 그럼 원래 이제 21년 올해 1분기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갖고 있던 자기 자본이 2조 8,495억 원이 있고 그리고 요번에 신규 이제 상장을 통해서 2조 5,525억 원을 조달을 했고 남은 2, 3, 4분기에 한 2천억 정도 순이익을 올린다고 하면 물론 뭐 더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2천억 정도 순이익을 올린다고 하면 5조 6천억 원 정도의 자기 자본을 형성하지 않겠나. 그러면 올해 말 예상 PBR은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올해 말에 한 5조 6천억 정도 자기 자본을 형성한다고 하면 지금은 33조 1620억이니까 이제
PBR이라는 게 이제 그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가를 그 회사의 순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비싸냐 이걸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한 5.91이 나온다. 그래서 올해 말 한 5조 6천억 정도 자기자본을 형성한다면 그거의 한 6배 정도 되는 지금 시가총액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PBR은 한 이제 5.91, 한 6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아까 말했듯이 1분기에는 한 500억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500억씩 4분기 그 하면 2천억이잖아요. 5, 4, 20 해서. 근데 뭐 2천억 하지만 좀 더 높게 잡아서 한 3천억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이제 예상 PER은 이제 PER이라는 건 이제 그 회사의 주가가 순익 대비 얼마나 비싸냐 이걸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1년 전체 순익으로 보면 시가총액을 연순익으로 나누면 PER이 되니까 지금 1년에 2천억 정도 번다고 치면 퍼는 165.81이 나오고 3천억 번다고 하면 110.54가 나온다. 그래서 그 올해 예상 순익 대비로는 퍼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 뭐 PBR은 6이 되고 퍼는 뭐 100이 넘는데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볼 거냐, 플랫폼으로 볼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은행은 사실 이제 PER이 뭐 10도 안 되고 PBR은 뭐 1도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낮게 볼 수 없고 플랫폼을 하나 보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많은 은행들이 또 입점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증권회사나 해외 주식 거래하는 뭐 그런 회사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카카오뱅크에 입점을 해서 이 카카오뱅크는 그런 여러 가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다른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플랫폼으로서 그런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는 돈을 훨씬 많이 벌 것이다. 지금 퍼가 이렇게 높은 게 앞으로 돈을 훨씬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게 당연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과연 지금 카카오뱅크를 사도 괜찮은 걸까? 그리고 10년 후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하는 거죠. 만약 제가 카카오뱅크를 산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카카오뱅크를 사도 괜찮을지, 그리고 10년 후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막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뇌피셜로 고민해본 거니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제 금융주를 이해하려면 이제 ROA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ROA가 뭐냐면 총 자산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회사의 자산을 활용해서 돈을 얼마 버느냐가 이제 금융주가 중요하다. 아까 말했듯이 금융주는 그 자기 자본보다 자산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 투자했냐보다도 고객이 얼마 돈을 맡겼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실제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본도 있지만 얼마만큼의 부채를 지느냐,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돈을 예금을 받느냐, 그래서 자산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은행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회사는 빚이 없는 게 좋겠지만 은행에 있어서는 빚이 많을수록 좋다. 고객이 돈을 많이 맡겨 놓는 게 곧 빚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산이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ROA라는 건 1년 순이익을 그 회사의 총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21년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ROA를 계산해 보면 이제 467억의 순이익을 거뒀죠. 이거를 4분기 467억을 동일하게 이제 2, 3, 4분기에도 순이익을 거둔다고 치면 이제 곱하기 4하면 1868억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1분기 기준 자기 자본인 2조 자산인 28조 6164억으로 나누면 0.65% 됩니다. 그러니까 28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올 한 해 예상 순이익이 한 1,800억 정도니까 0.65% 정도 된다. 그럼 ROA가 얼마 정도가 좋은 거냐? 보통 1이 넘으면 굉장히 좋다고 표현합니다. 은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은행에 있어서 자산을 가지고 1%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에 맡긴 돈을 여러 가지 비용도 있으니까 거기에 1% 이상 붙여서 마진을 남기면 굉장히 많이 남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1위 못 넘기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는 한 0.65% 정도 ROA가 됐는데 이 1이 넘으면 굉장히 중요하다, 높은 거다라고 1이 넘으면 높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금융주에서는 이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순이익을 이제 그 자기 자본을 나누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 대비 가령 아까 말했듯이 내가 1억을 투자하고 빚을 1억 내서 2억을 가지고 이제 식당을 개업했는데 1년에 4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억 대비로는 4천만 원 번 거니까 40% 번 거죠.
근데 이제 1억 빚을 졌으니까 2억 가지고 4천만 원 벌었으면 20% 번 걸 테고요. 근데 어찌됐든 회사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한 돈 1억 대비 내가 얼마 벌었냐가 중요하잖아요. 1억 투자해서 그 4천만 원을 벌었으면 40% 수익률이 난 거니까. 그렇지만 이 금융주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보다도 ROA, 총 자산 이익률이 훨씬 중요하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21년도 1분기에는 약 0.65%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은행주 중에 지금 1등인 우리나라 1등인 KB금융지주는 어느 정도냐? 그래서 올해 이제 8월 6일 지난 금요일 날 기준 주가는 52,200원이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21조 7,051억 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에게 은행주 1등 자리를 내준 KB금융지주인데, 그럼 21년도 1분기 기준 자산은 얼마냐? 620조 9,39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44조 654억 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KB금융지주는 PBR이 1이 안 되죠. 0.5밖에 거의 안 되는 거죠. 자기 자본은 44조인데 시가총액은 21조니까. 물론 이건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산하고 자기 자본을 계산해 보니까 자산이 자기 자본의 14배다. 그래서 자산은 자기 자본 대비 훨씬 높은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건 KB금융지주다. 그래서 아까 카카오뱅크는 한 10 정도였잖아요. 어디냐? 자기 자본이 한 10배였는데, KB금융지주는 한 14배 정도 된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순이익은 한 3조 9,776억 원 정도였고요. KB금융지주의 작년 자산은 610조 6,72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ROA를 계산하면 이제 610조를 가지고 한 3조 이 정도를 번 거니까 0.65%가 나옵니다. 그래서 KB금융지주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물론 0.65도 높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총 자산 이익률은 0.65로 거의 카카오뱅크랑 비슷하다. 근데 이게 1이 넘으면 굉장히 높다라고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런 걸 이해하고 넘어갔을 때 카카오뱅크가 10년 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돼 있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주식 수는 이제 요게 1000만, 10만, 100만, 4억 7,510만 주 정도 된다고 봐요. 시가총액이 아까 위에 써놓은 대로 33조 1,620억 정도 되는데, 일단 카카오뱅크가 이제 플랫폼 역할도 하고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된 은행이기 때문에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벌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자산을 자본의 14배 정도로 이제 앞으로 모을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아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자산이 자본의 한 10배였잖아요. 근데 자산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이 한 이제 KB금융지주 정도로 한 자본의 14배 정도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순익은 올해는 뭐 그렇게 이제 상장한 지 첫 해니까 한 3천억 정도 아까 말한 대로 한 1분기에 한 500억 정도 좀 안 되게 벌었으니까 한 2천억인데 좀 그래도 좋게 봐서 3천억 정도 올해 벌지 않겠냐 예상한 거고, 아까 총 자산 이익률이 0.65% 정도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1.2% 정도 그래도 벌지 않겠냐, 잘 벌지 않겠냐, 카카오뱅크는 잘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0.65% 정도였네. 지금 현재 0.5라는 0.65 정도였었죠. 근데 1.2 정도 될 거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2%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까 이제 수치를 보면 올해 이제 자기 자본이 올해 말에 5조 6천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5조 6천억 정도를 되지만 이제 자산은 더 많이 14배 정도 78조 정도 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한 3천억 정도 순이익을 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한 거고, 그럼 내년은 이제 올해 자기 자본에서 3천, 물론 이거는 사실 이제 이걸 사실 더하는 건 잘못된 건데 그냥 대략 계산했다고 칩시다. 뭐 이거는 사실 실수인데, 이제 올해 말에 5조 6천억이면 여기도 5조 6천억인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요걸 더했다고 친 거예요. 사실은 뭐 요걸 더해야 되는데 실수한 거긴 한데 요걸 더했다고 칩시다.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는 5조 9천억 정도 된다. 5조 9천억 정도 자본을 가지고 이제 요 자산은 한 82조, 14배 정도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순이익은 이제 한 9,900억 정도, 한 3배 늘어서 9,900억 정도, 자산의 한 1.1% 되는 요 정도 순이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요 정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더해서 6조 8천억 정도 자기 자본이 형성되고, 이거에 또 한 14배 되는 자본을 모으고, 또 1.2% 정도 순이익을 거두고, 이렇게 계속 좋게, 아주 좋게 시나리오가 흘러가서 2031년이 되면, 하여튼 이렇게 좋게 흘러가면, 이제 2031년에는 한 23조 8,692억 정도의 자기 자본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산은 한 334조 정도 형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순이익은 한 4조 정도 벌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에 핀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자산은 한 14배 정도로 잘 모으고 고객의 예수금을 잘 예치하고 자산의 한 1.2% 정도의 순이익을 잘 거둔다면 2031년 정도에는 한 4조 정도 순이익을 버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퍼는 얼마가 돼야 되냐? 지금은 막 100이 넘고 막 그렇지만 퍼는 한 20 정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3천억 번다면 퍼가 20이라면 6조 정도가 시가총액이고 주가는 12,000원 정도여야 되는데 실제 주가는 68,900원이죠. 퍼가 100이니까. 그렇지만 계속 100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20 정도 퍼를 유지한다고 하면 2031년도에는 이제 예상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 거죠. 퍼가 20이 된다 해도 퍼가 20이 된다. 물론 그때도 100이면 뭐 4조니까 뭐 400조가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 퍼가 100일 수는 없을 테니까 퍼를 20으로 보면 2031년도에는 80조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한 거고요. 80조 정도 시가총액을 형성한다고 하면 이제 지금 주가는 한 주당 16만 8,800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럼 10년 후에 주가가 16만 8,800원이면 사실 뭐 지금 6만 8,900원이니까 뭐 3배가 좀 안 되는 건데 뭐 요 정도 된다고 하면 2.45배 되는 거죠. 그러면 연 복리 수익률을 따지면 지금 68,900원에 사서 10년 후에 16만 8,800원이 된다고 치면 연 복리 수익률은 한 9.37% 된다. 물론 이것도 뭐 낮은 수치는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돈을 잘 벌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간다면 이제 10년 후에는 16만 8천원이 될 텐데, 근데 이건 뭐 제 예상인 거고, 당장 이번 달 안에도 16만 원이 될 수도 있죠. 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테슬라처럼 막 주가가 급등해서 뭐 올해 안에 뭐 100만 원이 가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주가를, 당장 내일의 주가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당장 이번 달에 뭐 유행을 타서 또 흐름을 타서 뭐 30만 원이 갈지 100만 원이 갈지 이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회사가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잘 흘러가서 그래도 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퍼가 20을 계속 적용받는다면 16만 8,800원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한 연 복리 수익률로 9.37%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본 거고요. 물론 당장 내일의 주가가 얼마일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상을 해본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카카오뱅크를 하나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월요일 날 한 두세 주 사볼 생각입니다. 월요일 날 뭐 7만 원이 될지, 뭐 10만 원이 될지, 아니면 뭐 주가가 하락했을지 모르겠지만, 두세 주 사서, 과연 10년 후에 16만 8,800원이 되는지, 뭐 물론 뭐 몇 달 안에, 당장 이번 달 안에 16만 8,800원, 16만 원이 넘고 3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두세 주 나와봐서, 10년 후에 과연 16만 8,000원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10년간의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한 두세 주만 사보겠지만, 매년 한번 카카오뱅크를 보려고요. 과연 내년에 자기 자본은 얼마가 되는지, 또 자산은 얼마를 모으는지, 실제로 이거보다 더 잘하는지, 그거 더 잘한다면 주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모으고 더 많은 순이익을 낸다면 예상되는 주가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10년 후에 형성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못한다면 10년 후 주가는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 하는데 주가가 의외로 낮다면 또 사겠죠. 저는 매년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이 상태로 되는지. 이 상태로 되는데 주가는 제가 예상한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저는 사서 16만 8천 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지만 어떨지는 모르죠. 이제 1년 후, 2년 후 이 회사가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날은 저는 한 두세 주 사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한번 볼 생각이고요.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그냥 참고 삼아만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카카오뱅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고, 카카오뱅크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그 10년 뒤에, 왜냐면 왜 이렇게 길게 잡냐면 주가의 흐름이 막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장기간 보고 주가가 뭐 내가 상가격보다 높고 기대 수익률보다 높으면 손해는 안 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먼 미래를 예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를 한번 주식을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상상을 해본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카카오뱅크의 미래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산 방식대로 한번 그 미래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상장하면서 많은 은행들이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디지털로의 준비도 많이 하고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통해서 KB금융지주나 신한은행이나 또 하나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나 다 긴장하고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많이 팔듯이 이런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사로 거듭나고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또 시대가 오기를 또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카카오뱅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과연 16만 8천 원 정도로 할지 아니면 오히려 168만 원이 될지 뭐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 계산보다 이 카카오뱅크가 잘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하봉수의 생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카카오뱅크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요 내용이나 앞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뭐 오류가 있거나 하면 댓글로 좀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좀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번 주에 그 요즘에 이제 그 테슬라 비슷하게 또 농슬라라고 불리는 대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 사놨는데 예약 매도하는 게 또 팔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영상으로는 그 요즘에 농슬라라고도 불리는 이 대동이라는 회사가 그 얼마에 팔렸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영상도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좀 봐주시고요. 댓글 좀 꼭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